자, 이 집회 왜 하필이면 광주에서 계엄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 광주에서 열렸느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대가 되고 있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자,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발언의 수위가 높습니다. 광주,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지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1980년 전두환의 비상계엄, 이것을 몸으로 맞고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의 고장이라고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저 자부심과 노력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악마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탄핵 찬성 집회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상 너무나 극우화되어 있고 우경화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제 전한필 씨가 광주에서 했던 내용들, 말씀들 중에 얼마나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중에 헌법재판소를 뭐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심정적으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영향력이 강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저런 집회 장소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선동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 평론가. 네. 근데 이제 탄핵에 반대한다는 제법 많은 네. 국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근데 악마로 비유한다면 반대로 또 국민의힘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중에서는 그렇다면 전국에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는데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악마입니다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할 수가 있고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은 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합리적이거나 그다음에 그것이 상식선에 부합하는 메시지여야지 저렇게 정당의 지도자가 과연 저게 살인자 옹호라든가 악마와 무엇이 다르겠냐? 저렇게 센 발언 나오면은 보십시오. 저거는 품격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사태를 보는 규정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악마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치라는 게 풀어야 할 게 갈등의 조정인데 그럼 지금 이걸 풀겠다는 의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금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위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어제 광주 집회에서도 참석한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극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은 전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꾸 요즘 뭐 우클릭한다, 중도 확장한다 얘기하는데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는 실현의 극치입니다. 저는 저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왜 하필 광주냐? 자,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고 또 민주당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고 대구에서도 과거에 벌어졌고 또 부산에서도 벌어지고 마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 성지인 광주는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고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극우 세력들이고 그들에 의한 극우 유튜버들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에 공당인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거짓 선동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 거짓 선동의 함정에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 빠져들고 있다. 자, 홍치훈 부장. 예. 자,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빛고울 광주가 달라졌다. 어떻게 저런 집회가 광주에서 열릴 수 있다니. 그러면서 장성민 전 호남이 고향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출마 요구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요.
저 버스 동원된 거다. 저 중에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기독교 단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실어 날랐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버스에 태워서 글로 보냈기 때문인 것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이렇게 폄하를 했고 광주시장은 하나된 광주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두 동강 아니다. 그건 일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버스 동원일 뿐 이 말은 맞습니까? 사실 그 누구도 명확히 알기는 어렵죠. 경찰 추산 인원도 지금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경찰이 인원을 추산한다 하더라도 버스 타고 온 사람 아니면 뭐 KTX 타고 온 사람 아니면 뭐 자가로 온 사람 이걸 다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광주 시민이고 누가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광주의 호남의 이런 그 지역 정서와 비교했을 때 저기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호남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예측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몇몇 명이든 몇 프로든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 호남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예. 나왔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가보면 거기서 아니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탄핵 반대 의견 내고 기각 내면은 당신들 각오하라. 우리 당신들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발언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이런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를 왜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뭐 장성민 의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그 집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오염시키는 발언들, 그런 선을 넘는 발언들, 이거는 제도권 정치에서 선을 그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제법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도 참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런가 하면 정광재 대변인 오늘 대통령실에서 하나 입장이 나왔던데요. 그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 영상 차량을 이용해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합성된 이 영상을 틀었는데 어떤 일부 유튜버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흡연하고 음주하고 속옷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영상이었다고 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이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봤는데 확인하고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무리 본인과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모독적인 성격, 저는 더 나아가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관련 영상 아마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딥페이크는요, 굉장히 심각한 현행법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강한 유감의 메시지를 내놨고 이런 게 바로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악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은데 지도자,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악마라고 하는 게 그럼 지도자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건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딥페이크 영상 문제는 분명히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양측의 생각이 다르고 점점 과열이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누구를 인신공격한다거나 가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